이런 분들의 경우 채소나 잡곡밥을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샐러드나 과일, 잡곡밥 등을 챙겨 드시고 계실 텐데요. 사실 채소에는 질병과 싸우는 식물의 화학 물질인 파이토케미컬 등이 풍부합니다. 이런 이유로 잘만 먹으면 몸에 유익한 효능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내 몸의 건강을 결정하는 만큼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셔서 비싼 돈 주고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채워주는 하루 비타민입니다.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건강에 좋은 건 알겠는데 정확히 왜 건강에 좋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장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신체 건강에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죠.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내 미생물의 숫자는 100조 개에서 1000조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 미생물들은 소장과 대장에 살며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균들의 주요 기능은 음식을 분해하고 비타민, 효소 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장에 있는 미생물의 구성이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죠. 유해균이 늘면 염증이나 독소를 만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는 비만을 유발하게 되고요. 유익균은 설사나 변비 등 장 트러블을 개선해주고 면역 기능을 좋게 해 각종 질병을 예방해 줍니다. 앞서 우리 몸 면역의 70%가 장에 달렸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설사나 변비가 잦은 경우라면 단순히 장이 안 좋다는 정도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는 최근 우리를 괴롭혔던 그리고 괴롭히고 있는 그 질병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상태에 따라 중증도가 달라진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기 때문이죠. 20대의 경우 무증상자가 많았지만 7, 80대는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이는 20대의 경우 장 안에 유익한 세균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장 속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이 증가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진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장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바로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인데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섭취하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장내 균형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건강을 위해 꼭 채소를 섭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다양한 식재료가 있는데요. 다이어트 이야기가 나올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채소가 그렇죠. 식재료는 참 다양한데 왜 채소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는 채소가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반면 칼로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섬유를 말합니다. 섬유라는 것은 실과 같은 옷감을 생각하면 쉬운데요. 이런 실을 먹으면 당연히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변으로 나오게 되죠. 식이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가 몸 안으로 들어가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변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소화 과정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 포만감은 길게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칼로리는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게 되죠. 채소는 또 같이 먹은 다른 음식의 소화 시간도 길게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의 분비도 줄이고 그 결과 살이 덜 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채소 섭취를 신중히 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채소를 먹더라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꼭 이것을 해서 드셔야 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첫 번째로는 신장 질환이 있거나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을 통해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이죠. 신장이 약하다는 것은 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로 인해 만성 신부전 등의 신장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위험한 것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의 농도와 세포의 수분량을 조절해 산알칼리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전해 물질인데요. 신장 질환자의 경우 노폐물의 배출 기능이 원활한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체내 칼륨 농도가 높아졌을 때 배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고칼륨 혈증이 생기게 되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할 경우 심장의 부정맥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만성 신장 질환자나 신장이 약한 분들의 경우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피하거나 양을 줄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인과 같이 칼륨 함량을 신경 쓰지 않고 음식을 먹다가는 체내 칼륨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칼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채소로는 시금치, 쑥, 부추, 상추가 있고요. 바나나나 토마토, 키위, 참외 등의 음식 역시 칼륨이 많은 음식으로 꼽힙니다. 그럼 신장이 안 좋다고 해서 몸에 좋은 채소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채소의 경우 물에 담가 놓거나 데치면 칼륨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런 분들의 경우 생채소로 먹지 않고 삶거나 데친 후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칼륨의 30에서 50%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곡류 섭취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현미나 흑미, 보리, 옥수수, 찹쌀 등의 칼륨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는 도정이 덜 된 곡류일수록 칼륨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장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백미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요즘 많은 분들이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 저나트륨 소금을 섭취하고 계실 텐데요. 저염 소금이나 저염 간장 등은 나트륨 대신 칼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륨이 나트륨의 흡수를 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라면 저나트륨 소금 섭취도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소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두 번째 경우에는 바로 어린이입니다. 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사람의 몸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배출이 되는 난소화성 물질인데요. 이런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을 경우 유해 물질만 흡착되는 것이 아니라 철분이나 칼슘 등 몸에 좋은 미네랄까지 흡착되어 배출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에 포만감을 줘 식사량이 필요량보다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영양 섭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다만 어린이의 경우 보통 채소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섭취하는 경우는 드물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안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장 섭취량에 맞는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권장 식이섬유 섭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25g, 여성은 20g, 어린이는 10에서 15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되는데요. 가공식품이나 보조제보다는 가급적 자연식품 그대로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채소의 효능과 채소가 독이 드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